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53% 오른 2724.99의 장을 시작한 이후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의약품, 유통업, 기계, 운수창고 등이 상승세입니다. 화학, 섬유, 의복 등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급등세입니다. 올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 순이익을 기록한 가운데 기업가치 재고 계획도 공개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우리금융은 2분기 순이익이 9,314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9% 증가했다고 전날 공시했습니다. 이는 8천억 원 수준의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웃돈 실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지난 2분기 쓴맛을 봤습니다. 전방산업인 완성차 시장이 침체하면서 주력 부품 사업 등이 부진한 영향입니다. 시장 전망을 종합하면 남은 3분기와 4분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양보다 질에 집중해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대차가 올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3만 2천 원까지 내려앉아 시가총액이 50조 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SUV, 하이브리드차,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판매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호실적에도 향후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면서 주가가 뒷걸음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투자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이정원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1타 강사이신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의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투자의 A부터 G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니까요. 저희 투자스쿨과 함께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 다행히 좀 반등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우리 전일 미증시 예상보다 좀 강한 경제지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위축된 투자 심리 혼조세로 마감하긴 했는데요. 다행히 오늘 우리 국내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기관 사들이고 있고요.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가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오늘은 기술적 반등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잠깐 체크를 좀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콜옵션 매수, 그다음에 기관도 이제 콜옵션 매수인데 이거는 V자 반등,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여전히 이제 풋옵션 매도 쪽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V자 반등 내지는 횡보 이런 어떤 포지션이고 중요한 것은 기관 같은 경우는 하방이든 상방이든 어디든 튈 수 있다. 이런 포지션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물은 현재 외국인 기관 모두 다 하방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이제 매매 동향을 보면은 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차트적인 의미에서 보면 차트라는 것은 투자 심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과연 그 지금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전체 이제 비율로 보면은 충분히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 약간 들어와줄
타이밍입니다. 과거의 어떤 사례를 보면은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또 행보 내지 반등은 들어와줄 확률이 많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21선에 맞고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죠. 제가 지난 작년 7월에 이후의 어떤 흐름, 요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2단으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빠진 것은 경기가 회복 초기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매우 위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는 진행이 되지는 않을 거로 좀 생각이 되는데, 이 반등과 숨고르기 여기서 바닥을 다지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와 주는, 결국은 이 고점, 다시 말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 1월 달부터 이게 3분할 한번 해보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3개월 동안 추세적 상승이 좀 들었죠. 그다음에 4월 달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추세적 상승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경기가 확장 국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개월의 주 방향성이 상승이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 3개월의 주 방향이 약간 혼란스러운 조정의 국면이기 때문에 3개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기 때문에 7월 중순이면은 8월 중순, 9월 중순이죠. 10월 중순, 이게 10월 중순까지는 이 혼란한 흐름들이 3개월 동안 지배를 한다. 왜? 3개월 주파동이 하방으로 경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약간 좀 보신 게 좋을 것 같아. 다만 중요한 것은 21선까지는 꼭은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반등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의 흐름들을 높게 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해외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낙폭 과대가 좀 일어났죠. 하방의 흐름이지만은 기술적 반등은 나와줄 확률인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연봉 사이클을 보시면은 전체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왜 제가 연봉 사이클을 이야기를 좀 하냐면은 사실은 미국 경기 부분들이 1974년 이때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비약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주는 부분에 가장 커다란 부분들은 석유, 페트롤, 달러 시스템이죠. 석유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이런 부분 20년 넘게 올라왔죠. 그다음에 10년 조정, 짧은 10년 조정,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런 20년 이제 플러스 알파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건데, 중간중간마다 큰 충격들이 한 번씩 찾아왔죠. 이게 지금은 2007년 한 번 8년 큰 충격이 찾아오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이게 20년 주기라면 2028년 제2의 서프라임, 이 부분들이 분명히 찾아올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나스닥 어떤 흐름들하고 같이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금리 인상 초기 국면, 이때가 이제 골디락스였죠. 골디락스 상황에서 올렸다가 급격한 급락이 한번 왔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금리를 이제 급격하게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경기 확장 국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흐름들이지만 한번 트럼프 정부 초기에 다시 한번 슈팅이 한 번은 나와줄 확률이 많다. 왜냐하면은 적산병, 운봉, 적산병 이렇게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이렇게 된다면은 시장의 흐름들은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어떤 교체기, 약간 혼란스러운 3개월 과정을 거치고 10월 달부터 강세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펼쳐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략들 한번 세워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로 보면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이 이제 엔젠바이오네요. 역시 이제 바이오 쪽에 좀 해당이 되는 종목이 대세로 좀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거의 이제 강세를 주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상한가 친 종목 현재 프레스티지 바이오 종목이 상당 부분 올랐는데 이 부분들은 현재 유럽에 대한 시밀러 쪽에 진출을 한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 연동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ST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종목군도 좀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또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시면은 대부분 보면은 거의 제약 바이오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캐스피온이라는 종목이 많이 올라줬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 현재 뭐 진단 쪽 이쪽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시설, 폐렴, 공기청정이 관련된 종목군들 그래서 코로나 유행이다. 싶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뭐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특이하게 올라줬던 부분들이 현재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종목인데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도 하겠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우리가 약간 주목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 바이오가 아닌 현재 반도체인 경우는 반도체 종합 제조가 있으면 위탁 생산이죠. 있으면은 여기에 위탁 생산에 물건을 공급한 소부장 기업이죠.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죠. 그러면은 바이오 쪽에서 위탁 생산, 그러니까 CMO, CDMO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바이오에 대한 어떻게 소재, 부품, 장비 요거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 뉴페이스로 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바로 세포 분석 공정에 들어가는 각종 분석용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했고 납품을 했고 글로벌 표준화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뉴페이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좀 올라줬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중공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드디어 부상이 좀 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HD 현대중공업 비롯해서 대형주가 많이 올라서고 있죠. 근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슈퍼사이클은 2, 3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죠? 맨날 슈퍼사이클인데 전혀 없었죠. 근데 그 가능성이 조금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은 피크를 쳤던 때가 2005년, 2006년, 2007년이죠. 그러면 2007년으로 잡고 7년, 8년으로 잡고 여기서 보면은 약 15년이죠. 15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보통 배라는 것은 20년 최소 20년이 지나야지 어떻게 됐습니까? 노후화하기 좀 시작이 되죠. 그런 부분 좀 해당이 되는데 아직 15년, 16년 아직 멀었지만은 조기 발주가 가능한 이유는 환경 규제에 대한 것 때문에 약간 멀었어도 조기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단체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이나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더 한번 할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터진 부분 유럽이 좀 있죠. 전쟁이 터진 것 때문에 러시아 공급받는 유럽이 전부 다 러시아하고 천연가스를 다 끊어버리고 어디하고 계약을 합니까? 미국하고 이제 계약을 하죠. 미국 유조선 발주가
일어나게 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아젠다 상으로도 중공업주가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쪽 뭐 중소형주 쪽에서 순환매도 한번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올라와주는 뭐 STX 중공업이나 세진 중공업 뭐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뭐 오늘 뭐 시장의 흐름들이 이쪽 관련된 뭐 종목으로 거의 이제 집중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이제 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또 뭐 좋은 사람들 역시 이제 남북 경협 관련된 뭐 종목이나 이쪽에서도 한번 순환매가 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약 바이오주는 거의 그다음에 현대 롯데 방산주 쪽 뭐 부분들도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면은 트럼프가 중요시했던 거 건설 인프라 투자에 좀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이제 방산 이제 기계류 쪽에 좀 해당이 되죠. IT하고 관련이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이게 온전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거의 포커스를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IT가 아닌 다른 방향 요거는 이제 BT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순환매가 이번에 형성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시장 우리 기술적 반등이 나온 시점이었는데요. 과연 이 기술적 반등이 확실한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횡보 후에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부터 강세장 내년 상반기까지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상승 종목 바이오 쪽 괜찮았고요. 또 중공업 관련해서 좋은 종목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전문가님과 같이 전략 세워서 큰 수익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우리 1교시 투자 클래스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일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소통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저희 투자스쿨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실시간 채팅창에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떠오르는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다시금 암호화폐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까지 ETF가 승인된 상황인데요. 그 다음 타자는 누구일지 좀 궁금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 SK하이닉스 그리고 티몬의 수혜주, 바이오주까지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오늘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그 뉴스들 하나씩 짚어주시죠. 오늘 뭐 4개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가상화폐 부분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그 제도권으로 굉장히 많이 편입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HTS 계좌로 ETF라는 종목으로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죠. 그래서 뭐 가상화폐 지갑 뭐 복잡하게 뭐 이렇게 하고 하는 부분인데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됐다는 거. 두 번째 부분들은 하이닉스 급락 사태 매수익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 세 번째 부분들은 티몬, UMF 보통 TMF라고 많이 하는데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갔죠. 이런 어떤 수혜주가 어디로 갈 것이냐, 쿠팡으로 갈 것이냐, 내부로 갈 것이냐 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 근데 최근 급락장에서도 유일하게 잘 버텨주는 바이오 대세일지 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되고 다음은 솔라나 하나 둘씩 계속해서 ETF 펀드가 현재 유행을 좀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더리움이 좀 상장이 됐죠.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들은 솔라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상장이 좀 되는 ETF 상장이 되는 어떤 그런 수순 밟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또는 가상화폐가 결론은 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트럼프 때 뜨는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근본이제가 실시가 됐죠. 금하고 달러하고 교환을 좀 하는 것이 좀 됐는데 두 번째가 7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된 것이 현재 석유하고 달러를 고정시키는 거 이런 부분이 좀 됐죠. 근데 페트롤 달러가 종말을 고하고 있는데 뭐하고 고정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CBDC 현재 중앙화폐 이 부분이 될 것이냐 아니면 비트코인이 될 것이냐. 중앙화폐가 되더라도 비트코인은 살아남습니다. 유통이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때 고정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많은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차지하는 전 세계 자산 비중이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확률이 많겠죠. 그런 움직임들이 되고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속화될 확률이 많다.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일본의 대단한 큰 전략가입니다. 비트코인이 현 가격의 100배가 간답니다. 당장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뭐냐면 전 세계 자산 비중의 비트코인이 차지한 부분이 아직도 1%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굉장히 기승을 많이 부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벤스 부통령이 딱 비트코인 하나만 샀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물론 가상화폐 강의 시간이 아닌데 그다음에 이더리움, 리플,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가장 좋아하는 도지코인. 이 네 개만 참고하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망하고 거의 휴지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원래 승자 독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리 기술 투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잘 아시죠? 여기에 대한 지분을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년 전에도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죠? 아니 7, 8년 전에 700% 막 이렇게 올랐죠. 여기서 흐름은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하다가 다시 한번 순환매로 좀 튈 수 있기 때문에 갤럭시한 머니트리하고 우리 기술 투자 자주 언급한 이유 당장은 아니도 1, 2주 있다, 2, 3주 있다 한번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SK하이닉스를 지금 사도 되느냐. 가격 급락 패턴을 봤더니 돈을 벌더라 하는 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결론은 예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SK하이닉스 부분들이 뭐냐면은 HBM의 기술 중심, 기술 독주가 계속해서 시작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HBM 3E 단계까지 왔죠. 4로 넘어가는데 8단, 12단 이게 상용 일정이 계속해서 삼성전자보다 계속 앞서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SK하이닉스 부분들이 독주 체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2단으로 올라왔죠. 항시 2단으로 올라오면 굉장히 크게 흔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정을 보이고 요거에 대한 종수배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2단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2단이 올라온 것은 일단 조정이 되죠. 여기서 바닥을 다지다가 한번 다시 튀거나 박스권이 되더라도 이 리바운딩 반등은
쌍봉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됐을 때 이게 신고가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뭐 내년에도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술적 반등은 박스권 매매는 유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여전히 매수가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미래에셋이 레포트를 발간했는데 네이버가 팀원 위메프 사태 최대 수혜주다. 이런 그 내용의 그런 보고서를 썼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요새는 오늘은 이제 쿠팡 관련된 종목이 이제 크게 부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큐텐그룹이 지금 팀원도 인수하고 이메프도 인수하고 인터파크도 인수하고 글로벌 공룡 기업으로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적자가 좀 누적이 되고 있죠. 국내에는 쿠팡이 잡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는 뭐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이 워낙 잡고 있기 때문에 애매한 포지션이죠. 이게 딱 망하기 좋은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부도로 저는 가리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의 이커머스가 국내에 상륙할 때부터 이미 예고가 됐던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교통 정리가 좀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네이버의 이제 광고를 현재 하고 연관이 있는 모비데이즈라든가 KT의 AI 서비스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종목군들 이쪽에 이제 포커스가 있는데 네이버가 왜 주목을 하냐면은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 대결에서 카카오는 계속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적인 탄압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일본 정부하고 탄압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라인이라는 것들을 지키기에 성공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서비스가 가장 앞서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또 라인한 어떤 기반을 두고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카카오는 약간 진보 성향, 네이버는 약간 보수 성향 이렇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네이버 부분들이 최대 수혜주로 이번 이커머스도 최대 수혜주로 좀 떠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유리하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트럼프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제목을 좀 이상하게 좀 달았죠. 파멸자가 하락장. 뭐 거기까지는 아니었죠. 깜짝 놀랄 하락인데 지금 한 달도 안 됐습니다. 2주밖에 안 됐죠. 뭐 그런 부분인데 하락장인데 살아남는 바이오주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 이런 내용을 달았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CDMO 위탁 생산입니다. 위탁 생산. 파운드리 바이오의 아니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제2의 TSMC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치열한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두 번째 키워드는 SC. 그러니까 뭐냐면은 피하 주사, 제형을 변경하는 거. 정맥 주사에서 피하로 하는 거. 이 기업이 뜨고 있다. 하는 거고. 세 번째 부분들은 ADC. 약물하고 항체하고 결합을 해서 투여하는 방식의 그러니까 세 가지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기업이 뜨고 있다 하는 레포트를 현재 분석 기사를 썼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도 살펴봤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기술투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공략하시는 종목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 분석부터 종목 선별 방법까지 철저하게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슈까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이슈 안에서 우리 돈으로 연결될 만한 테마 어떤 게 있을지 자, 전문가님 네. 오늘의 머니 테마 어떤 테마인가요? 네 가지 테마 중에서 마지막 네. ADC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락장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테마 바이오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ADC가 뭐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뭐 용어로 보면은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다시 말해서 항체하고 약물하고 접합, 결합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항체라는 것은 표정항암제나 이 인간의 몸의 항체를 말하죠. 병원은 현재 항원, 네, 그다음에 이걸 공격한 것은 항체에다 약물을 매다는 겁니다. 약물은 현재 화학 합성 의약품. 요거의 두 가지 장점을 결합을 해서 치료제로 쓴다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세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체의 이제 항원에 대한 표적 인식이 능력, 그다음에 약물의 독성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됐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항체 약물을 잘 결합을 해야겠죠. 이게 핵심적인 기술이 좀 됩니다. 다만 제조가 복잡하고 비용이 증가된 단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세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항체가 뭐냐면은 약물을 전달하는 어떤 전달체 역할을 합니다. 항체 약물을 접합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전히 한물 간 약물, 화학 합성 의약품이 새롭게 뉴페이스로 좀 떠올라주는 것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항체가 뭐고 이렇게 복잡하죠. 그다음에 항원을 어떻게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가장 쉽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인간의 몸에는 DNA가 있고 세포가 있죠. 근데 핵에는 DNA가 있어요. 두 가닥의 DNA가 있는데 어떤 단백질을 생산하려면은 DNA 두 가닥이 한 가닥으로 이렇게 전사가 돼서 한 가닥으로 삐져 나옵니다. 요거를 세포 핵 밖에서 삐져 나오면은 이 여기에 맞는 이 주변에 있는 리보솜이라는 데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명령 수행을 하죠.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리보솜이란 부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 여기 도서관, 정보 도서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죠. 여기에 단백질이 붙어서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항체라는 거죠. 항체 단백질. 요거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삐져 나오느냐?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요 세포 밖으로 삐져 나오죠. 이렇게 돌기 모양으로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이제 끊어져서 이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암세포에 이렇게 있죠. 암세포를 붙어서 표적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일반 정상세포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를 항체를 제대로 세포 배양을 통해서 생산하자. 이게 항체 의약품이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돌아다닌 거죠. 항체가 돌아다닌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암세포를 죽이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죠. 근데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적으로 인식을 좀 해야 되겠죠. 적으로 인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PD1이란 돌기가 있고 PDL1이라는 돌기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만나게 되면은 악수하면서 만나게 되면은 암세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 만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PD1에 달라붙은 항체 또는 PDL1에 달라붙은 항체 둘 중에 하나거나 둘 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암세포 이게 그 못 만나게 이렇게 중간에 벙어리 잠금을 끼워주면은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공격을 하게 돼서 잡아먹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PD1을 달라붙은 항체, L1에 달라붙은 항체를 가지고
의약품을 만들고 항암제를 만드는 그런 트렌드 역사가 모두 다 여기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인 수용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사실상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약물 항체 결합체는 뭐냐? 이렇게 효능이 좋은 현재 항체에다가 여기다 조그맣게 옆에다가 이렇게 약물을 매답니다. 약물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항체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 우리가 옷을 살 때 이렇게 라벨이라는 가격표를 붙이죠. 링커에다가 이렇게 약물을 매답니다. 근데 이게 그 세포, 암세포 안에 더지면은 이게 링커줄이 하면서 이게 팡 터집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약물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모든 대세는 요것이 된 겁니다. 그런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암세포에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것이 대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테마로 ADC 짚어봤습니다. 항체와 약물을 결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테마인데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테마 안에서 우리 돈이 될 수 있는 종목 두 종목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예, 대표적인 종목은 알테오젠, 그다음에 현재 리가캠 바이오 현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현재 알테오젠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요거는 ADC를 SC, 그러니까 피하 주사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맥 주사하려면은 한 번씩 투여하려면은 병원에서 몇 시간씩 누워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피하 주사, 그러니까 근육질에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면은 딱 한 번만 딱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제형 변경에 대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 업체에 대한 노예를 주고 계속 협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시총이 무려 15조, 20조, 30조. 조만간 셀트리움 이런 것들을 따라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놀라운 능력은 ADC의 제형 변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은 현재 이 리가캠 바이오 부분들이 좀 되겠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핵심적인 부분들은 요거 밑에 잘못 써졌는데 핵심적인 부분들도 요거는 제가 약물 팅커 기술이라고 링커나 팅커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차트로 보시다시피 정고점을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죠. 근데 시총을 보면은 알테오젠은 15조인데 이건 3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좀 탄력 있게 움직여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이렇게 우리 두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ADC 두 종목으로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모멘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두 종목 중에 우리 어떤 종목으로 원픽을 고르셨는지 궁금한데요. 자,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예, 알테오젠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시총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2의 알테오젠을 또 골라야겠죠.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리가캠 바이오로 현재 삼형 변경했는데 레고캠 바이오에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보적인 링커 기술 제가 이야기했죠. 요거를 매다는 기술, 요거 암세포에 터지는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항체에다가 요걸 매다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어디 업체가 우리 요거 매달아 달라 하면은 이 업체에서 로열티 주고 하죠. 여기다가 어떤 성분이 상관없습니다. 장착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성분을 장착해서 1조 어떤 업체에서 그래 B라는 부분에서 요걸 이렇게 매달아서 3조 어떤 업체 찾아오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막 팔아 제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노다지 산업이다 마찬가지다. 독보적인 링커 기술이 빛을 발할 때가 분명히 좀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또 기술 이전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로 현재 요걸 보시면은 글로벌 판권 2조 1조를 실제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술 로얄 수출 이런 링커 기술 부분들이 돋보인다. 그래서 결론은
리가캠 바이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종목으로 리가캠 바이오 살펴봤습니다. 자, 이 종목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집중해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히든머니 종목 잠시 뒤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 전에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정말 강한 수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 방송 집중해 주셨던 분들은 히든 종목으로 오늘 현재 3%대 수익 나고 있습니다. 지노믹트리였는데 오늘 바로 매수하셨다면 수익률 3%를 넘어가실 수 있었는데요. 자, 전문가님 어제 히든 종목으로 우리 지노믹트릭 짚어주셨는데 오늘 바로 시세가 났습니다. 자, 이 종목 우리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 리뷰 부탁드립니다. 지노믹트릭 같은 경우는 항암제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예방 그 진단 쪽에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타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이제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출발 단계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순환매로 충분하게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한번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당연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종목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어제 방송 집중해서 보셨더라면 우리 히든 종목으로 지노믹트릭 잡아보셔서 오늘 3% 수익 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수익 실시간으로 또 매일매일 만들어주고 계시니까요.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하단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좀 전에 설명했던 그럼 약물 항체 기업 ADC 여기에 연관된 종목이다. 새로운 뉴페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이 종목이 바로 바이오의 삼총사다. 셀티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음에 새로운 어떤 섹터 그룹의 삼총사다. 이렇게 많이 알려진 종목이죠. 이 종목의 핵심 모멘텀은 세계 독보적인 그랩바디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랩바디라는 약물 전달체 기술에 대한 핵심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 업체만이 유일하게 뇌혈관 장벽, 뇌혈관 장벽을 보통 BBB를 합니다. 근데 뇌혈관 장벽을 뚫을 수 있는 그런 항체, 그러니까 현재 뉴런 구조가 좋아하는 그런 항체 물질을 통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약물을 매달면은 치매나 이런 것들은 다 치료가 되겠구나 하는 것들에 해당이 되죠. 이 항체 기술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파킨슨이나 뭐 알츠하이머 이걸 원하는 업체 그래 어떤 약물을 매달아 줄까? A란 약물이요. 그래 3조 계약 맺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것과 비슷한 걸 다른 데 팔아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요구할 수도 없어요. 왜? 다른 약물을 매달아서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물 전달체가 거의 만능이죠. 거의 봉이 김선달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함재도에 적용할 수 있는 또 플랫폼 기술도 개발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플랫폼이라겠죠. 그랩바디 B, 그랩바디 T, 그랩바디 I. 인데 그랩바디 B가 BBB 셔틀, 그러니까 뇌혈관 장벽에 여기에 이제 현재 여기서 약물을 이렇게 매다는 거죠. 이게 뇌혈관을 이제 통과하는 그런 건데 여기서 약물을 매달아서 현재 공급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랩바디 T는 항암제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꼬리 쪽에가 두 개가 항암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면역 관문 억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A라는 업체에서 어떤 물질을 좀 달아달라 하면은 뇌혈관 장벽 여기에 이제 특화됐기 때문에 이 업체의 뇌혈관 장벽 항체를 잘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이렇게 계약을 하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1조, 2조, 3조
줄을 서셔야 하면서 계속해서 팔아먹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개발해서 한 업체만 공급한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 좀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임상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은 활약이 그지 없습니다. BBB 셔틀, 그러니까 ABL 301 요거에 가장 특화된 거고요. 신생혈관 억제제, 표적 항암제 쪽이죠. 이런 부분들, 요거는 임상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T세포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죠. 일반 그 현재 항암제 쪽에 해당이 되는 약물 항체 결합체, 그다음에 4세대 보다 더 진보된 4세대 약물 항체 결합체 이런 부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임상이 초기 단계인데 표적 항암제 쪽의 흐름들은 상당히 진보된 흐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ABL 001 항암신약, 표적 항암제 쪽이죠. 대부분의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의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는데 여기에서 뭐 대장암, 담도암, 난소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표가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속 승인 과정들, FDA 통과 과정들 이런 여러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시세가 약간 폭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시세 반영이 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 알테온이 15조,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가 한 3조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가볍습니다. 그러면서 숨어있는 항암제나 이쪽에 어떤 가치가 있죠. 근데 차트로 보면은 시세가 많이 나면 안 되는데 자, 한번 이렇게 2단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쌍바닥을 보이고 다시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에 딱 마침이 있습니다. 현재 슈팅 찬스에 있던 종목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꼭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의 어떤 흐름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다. 다시 말해서 바이오 의약품의 ABC다, 기초다. 이름에 대한 힌트 방금 지나갔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머니 공략주로 ADC 관련주 가져와 주셨습니다. 히든 종목명 방송 끝나고 공개되고요. 이 종목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같이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의 개수는 히든 종목명의 글자 수를 뜻하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3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현재 2,730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과 반도체, 온라인 쇼핑, ADC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으로 또 알아봤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히든머니 ADC 관련주로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13시 투자스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